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무소속 정인화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고 무소속 문선용, 서장원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한 광양시장 선거. 무주 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지고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 속에서 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 토론에서 다시 격돌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대표 공약을 검증하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과 차세대 소재 산업 육성 등을 핵심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두 후보는 각각의 차별화된 구상을 밝혔습니다. 저는 광양읍을 중마동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읍이 가지고 있는 광양읍권만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예술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광양읍 원도심을 주거문화 중심지로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을 매력적인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정주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후보의 상호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했습니다. 당시 부군수인 후보가 보상금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당초 감정가보다 7억 2천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을 부풀려 지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양의 미래와 광양의 품격, 시민의 자존심을 위하여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전과도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습니다. 토론회에 이은 방송 연설회에서 기호 4번 무소속 문선용 후보는 행정조직의 혁신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태인동 자연마을 이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인동 주민의 이주가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광양시의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태인 동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4년 내에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서장원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위기의 광양 보건대 회생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시장이 된다면 3개월 이내로 반드시 보건대를 살려내겠습니다. 대학 총장 시절에도 3억 원의 급여를 포기했듯이 시장 급여도 대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양의 유권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세 차례의 지방선거 때마다 무소속 시장을 선택해왔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탈환이냐 무소속 후보의 수성이냐. 6일 지방선거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광양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지역 선거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 후보가 맞춤형 5대 교육복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며 보편적 복지를 넘어 전국 최고의 맞춤형 복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서궁 후보가 제시한 맞춤형 교육복지 5대 핵심 과제는 전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회복특별지원금 20만 원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 교재, 교구, 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입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순천시의원 바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수 정당인 진보당의 무소속까지 여러 진영의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후보들의 이력이 다양한 만큼 저마다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호수공원에다 상업, 의료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순천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곳. 올해 왕조 1동 단독으로 분리된 인구 4만여 명의 순천시 의원 바선거구입니다. 3명의 시의원을 뽑는 이곳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모두 6명.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국장을 포함해 17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장경순 후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복지 인프라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피부에 민감하게 닿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그래서 24시간 노인 돌봄센터를 우리 지역구에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는. 현직 시의원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최병배 후보는 지역구의 상징인 조례호수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용계산에 있는 물을 유입을 해서 조례호수공원에다가 완전 일산 호수공원 같이 아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30여 년 동안 순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문영유 후보의 핵심 공약은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공산여중을 남녀 공학화시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들어가면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시의원에 도전한 21살의 청년 사업가인 오태민 후보는 시의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네 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하지만 우리 청년 단체들은 조례로 아니면 또 시의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당선돼서 꼭 그런 단체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직 시의원을 지낸 진보당 최미희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복지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친환경 건강간식 그리고 무상교복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체육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한 장숙희 후보는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 돌봄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만 내주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그 돌봄 시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특구로 좀 만들고 싶다. 수천 세대의 아파트 건설과 택지 개발로 민선 8기 임기 내에 지역구 인구가 크게 증가할 예정인 순천시 바선거구. 당선에 성공하면 차기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시의원 자리를 두고 벌이는 후보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부산교통공사와 FA컵 16강전을 치릅니다. FA컵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디펜딩 챔피언 전남 드래곤즈는 오늘 저녁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교통공사와 2022 하나원큐 FA컵 16강전을 치릅니다. 전남의 전경준 감독은 FA컵 강자답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남이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고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휴캠스가 여수국가산단 내 주력 사업인 질산과 모노니트로벤젠 생산 공장을 올해 안에 대폭 증설합니다. 정밀화학 핵심 소재 기업인 휴캠스는 올 연말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40만 톤 규모의 질산 공장과 30만 톤 규모의 모노니트로벤젠 공장을 여수 공장 내에 각각 증설하기로 하고 어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휴캠스는 이번 공장 증설로 질산은 기존 110만 톤에서 150만 톤, 모노니트로벤젠은 42만 톤에서 72만 톤으로 생산량을 늘려
연내 완공과 함께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논의가 중단됐던 의료 인력 확충과 전남 권역 내 의대 신설 문제가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새 정권의 초기이자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의대 신설에 당정이 합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전남을 언급하면서 지역에 청신호가 켜진 시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을 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의료 인프라 관련 언급은 단 한 줄.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항목에서 지역 내 의대 신설의 의지나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열린 전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직 도지사 후보의 설립 당위성에 대한 한 차례 언급뿐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도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기인 지금 광역 차원의 통합된 논의와 대안이 시급한 배경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정확한 의료 자료를 놓고 논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으시면서. 의료 낙후지로서 의대 신설의 명분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전남에만 의대가 설립되지 못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찾고 최소한의 정원 규모를 배정받아야 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에 전남의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었던 그 정원에서 감축한 거니까 215명 감축한 정원 중에서 100명이라도 빨리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 공백은 더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의대 신설의 동력은 오히려 크게 약화된 상황. 막연한 당위성의 반복을 넘어 보다 정밀한 자료와 명분으로 새 정부를 설득해낼 대책을 서두를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피해자에게도 또 가해자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42년이 지난 지금 5.18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서로 만나 가슴속 응어리를 풀고 화해와 용서를 하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첫 사망자로 기록된 고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가 노신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포옹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었습니다. 한쪽은 5.18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 4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지만 서운함과 미움은 곱는 녹듯이 금방 사라집니다. 너무 고마워. 5.18 당시 제3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이들은 너무나도 늦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진짜 이런 자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좀 너무 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맞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선한 이번 만남은 5월 어머니들의 가슴속 응어리와 계엄군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됐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다. 우리만 피해자인 것,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도 다 피해자다. 우리하고 같은. 이에 앞서 5.18 당시 민주화 운동 진압에 투입됐다가 시민군 버스에 치여 숨진 경찰 유가족과 운전자가 만나 화해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과 피해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GS칼텍스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공장 인근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 봉사대는 어제 인근 마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묘도동과 3일동 20여 가구를 방문해 대형 폐가전과 폐가구 등 폐기물을 수거하고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대는 이에 앞서 회사 소속 중식 요리사가 직접 나서 신덕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묘도동과 3일동 30여 개 경로당에 방역 활동을 지원했습니다.